발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정마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경주 교수님 발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경주입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두 분 국회의원실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첫 인사 말씀을 주신 정동영 의원께서 사과의 말씀으로 그 토론회를 열어주셨는데요. 저는 좀 고백하는 말씀으로 제 발표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갈등이 다시 말해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투쟁이 시작된 지가 1600일이 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셈법으로 치자면 오늘이 1683일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된 이런 갈등이 이렇게 처절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신문 보도만 접하다가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동영상도 이렇게 접하게 되고 하면서 이게 활자로 접하는 것과는 훨씬 다른 세계가 처절한 상황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 모두가 다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해경의 어떤 간부 한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제주도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도 이렇게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시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곤욕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서로가 곤욕스러워하는 일이 왜 발생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어떤 국가의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렇게 잘못됨으로 인해서 서민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번 토론회가 이런 이 곤혹스러움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발표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난 9월 2일 새벽에 경찰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 30분에 1000여 명이 투입이 됐고 또 당시에 농성을 하고 있던 활동가, 주민, 종교인 이런 사람 100여 명이 밀려났고요. 또 그런 사이에 경찰이 농성자들을 전부 몰아내고서 그 사이에 이제 해군이 공사장 어귀에다가 울타리를 쳐서 언제든지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 고건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대책위원장께서는 5, 6m 높이의 망루에 올라가서 쇠사슬로 당신의 몸을 묶은 뒤에 저항을 하고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또 신부님들도 연행이 됐고요. 결국 그 해군은 3시간 만에 울타리 설치 공사를 마무리를 했고 또 이날 오후에는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공사장 주변에 설치된 천막, 펼침막 이런 것들을 모두 철거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정마을 주민들이 강정의 상징으로 여겼던 구름비마을, 아까 그 이미경 의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도 의회 의원들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그래서 9월 6일부터는 전국 중앙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또 도의회 의원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을 보장해달라, 또 주민투표를 수용해달라, 구속된 주민활동가들을 석방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협약서가 밝혀지면서, 다시 말해서 주민들에게는 이 기지가, 항구가 단순한 어떤 관광 미항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군 기지를 염두에 둔 이런 두 가지 협약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게 단순한 관광 미항이 아니고 해군 기지 건설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 들어서는 이 전략 동맹이니 또는 이 지구적, 지역적 역할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해양 전략의 한반도에서의 전진 배치 이런 것을 정당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결국 강정마을이 제주도 주민들의 어떤 의사와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 위험에 처할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관변학자들을 동원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남주 교수님께서 중국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중국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정부가 자기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관변학자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자기 표현들을 한다고요. 거기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건설을 강행하는 이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계획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의 중국 공세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는 이제 혐오의 땅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맹렬하게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강정마을 주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항의가 거세지고 있고 이러한 이 대항담론으로서 평화권 또는 이 평화적 생존권의 논의가 어느 때보다도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평화적 생존권이라고 하는 것의 이념적인 기초는 평화주의 원리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중요한 원리들을 내걸고 있는데요.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빠질 수 없는 헌법 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이 원리들은 우리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고 또 지도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평화주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헌법의 전문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제5조에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의 사명은 국토방위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평화주의를 헌법 원리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주의가 헌법 원리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만들 때 있어서도 이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고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또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돼야 된다. 공권력의 집행이 기준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적 생존권은 이러한 평화주의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주의에 기초하여 침략 전쟁을 부인하지 않으면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에서 보는 것처럼 침략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이고 인간의 어떤 평화적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고 또 평화적 생존이 보장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고 또는 죽을 상황에 처한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이라는 의미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국가가 전쟁을 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생존권이다. 또 국가가 전쟁을 대외 정책의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하고 또 전쟁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평화적 생존권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적 생존권이 이러한 인권의 모든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평화적 생존권이 인권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조금 나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우선 이 평화가 도대체 뭐냐에 관해서도 굉장히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 아니냐 이렇게 좁게도 해석하지만 또 평화학이나 또는 정치경제학 등에서는 좀 더 구조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규범학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좀 좁게 해석을 해서 전쟁이 없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